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누나가 겨울방학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추노가 돌아왔을 때 도리의 반응입니다. 사랑해요. 무서워지? 도리가 막 무서워. 추노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면 뭐 오빠랑 언니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예, 유일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반가움을 표시하는 존재가 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려견 이러는 것 같습니다. 또 체이만 반겨주면 엄마가 뺏을까봐 또 엄마한테도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아는 척 해주고 또 누나한테 가서 반가움 표시하고 이러고 있는 도리입니다. 아 부드러워. 도리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드디어 도리 아빠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재택을 끝내고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네, 그 첫날 퇴근하는 장면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누가 왔어? 어? 누가 왔어? 서프라이즈! 어째 기대했던 것보다 아빠도 그렇고 도리의 반응도 좀 되게 미지근하네요. 잘 다녀왔어, 오빠? 아, 이거는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가까이서 사슴 봐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미시간은 사슴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언제 사슴이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철 야간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추노가 또 간만에 여름이를 보러 나갔어요. 둘이 정말 친했었는데 안 본 지 오래돼서 그런지 여름이가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자기 아지트로 숨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추노도 약간 마음 상해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리가 화가 난 거죠. 네, 이불을 물어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버려. 예, 이를 보다 못한 추노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행동 교정입니다. 자기가 멈추라고 하면 흥분 상황에서도 멈추게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면 도리가 추노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가장 어려서 무시할 것 같은데 그래도 훈련 같은 거를 가장 많이 시도하는 아이라서 그런지 추노를 곧잘 따르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도리가 공을 물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서 무나 안 무나 봤나 봐요. 도리가 무니까 물었다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그런 감정을 체이가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 나 이뻐. 도리가 진돗개 치고 진짜 허당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끔씩 계단 오를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도리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확실히 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누워서 쉬고 있거나 자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루는 그냥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고음으로 노래를 막 불렀더니 다들 뭐 가족들 신경을 안 쓰는데 도리만 되게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그 이후로는 집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자기도 현관 앞에 가가지고 엄청 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애는 도리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자기 키우는 반려견이 최고라고 그랬었거든요. 딸도 다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그냥 걔가 최고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먼저 아닌가 걔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좀 상대적이잖아 사람이. 근데 와 진짜 자식들보다도 그 반려견이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뭐 그때 그 말이 딱 절로 뛰쳐나오죠. 야 도리밖에 없다. 나 생각하는 애는 도리밖에 없다. 여기 미국에서는 그 9학년 필독서 중에 하나가 파리 대왕이란 작품이 있어요. 그 윌리엄 골딩이란 작가가 쓴 작품인데 노벨상 수상했거든요. 사실 그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읽더라고요, 이 작품은.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필독서면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읽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뉴베리상이라고 있거든요. 아동 청소년 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는데 그거 상 받으면 한국에서 바로 번역돼서 출판돼서 한국 아이들도 많이 읽고 원서로도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파리 대왕 내용이 그 소년들이 무인도에 이제 그 불시착을 하게 되면서 지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약간 뭐 공동체의 성립, 국가의 성립 막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걔네들도 뭐 나름의 규칙을 지키고서 거기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의견의 충돌과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파벌이 나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성악설, 인간의 내면에는 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파국에 치닫는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왜 학자들도 뭐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들인지 성악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굳이 뭐 그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작품을 읽고선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약간 성악설을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받지 않은 아이들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고 한국 드라마 중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람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그런 본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극한 상황에 대부분 안 처했으니까. 그래서 유사시에 뭐 좋은 행동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좋은 가치관을 쌓아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상황 닥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그 아이 안에 있는 선한 행동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면 좋은 것들을 꺼내는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은.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 보면 환경이 좀 좋아요. 그 선할 수 있는 환경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왜 막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늘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은 솔직히 노력보다는 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운이 크죠. 우연성과.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전쟁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이랬으면 능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집안이 무슨 소용이에요. 예, 그냥 그렇게 아비규환 속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자본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호텔 몇 수천 개 있는 집안의 딸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존에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서 부는 계속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근데 뭐 월급쟁이가 암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돈을 착실히 모아서 산다고 해도 뭐 호텔 하나 지을 수 있겠어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예, 그 어떤 재산의 증식의 차원이 다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은 운이 커요. 운이 큰데 자꾸 이제 능력주의, 뭐 엘리트주의 이런 걸 심어주는 거잖아. 네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부를 이룰 수 있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다 네가 게으른 탓이다. 네가 능력이 없어서다. 이 평등한 사회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루저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능력주의의 폭정이라고 하죠. 이거 이용하는 능력주의가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국민들한테 이런 거를 심어주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좁은 그런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뭐 그거 누리면서 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미 우리의 사회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되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가들은 시작이 다르니까 엘리트 특권 계층이 이제 존재하고 그들이 유리한 것들을 가져가는 사회 구조가 잘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뭐 능력주의를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거는 폭정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엘리트 계층이 아닌데 엘리트 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아요. 그거는 정말 궁금해요. 어떤 심리에서 그러는 건지, 대리만족인 건지. 예, 그냥 약간 좀 그렇게 세뇌가 된 건지 뭐 많이 궁금한데, 예, 뭐 좀 더 찾아보면 이거에 대한 연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면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우리가 사람을 좀 볼 때 그 사람이 처한 환경까지 좀 포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친절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특히 환경이 힘든 사람들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은 성인 성녀인 거죠. 성인 성녀고, 정말 좋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거를 좀 더 자기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더불어가는 사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도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블리스틱을 먹는 장면이에요. 사실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먹지도 않아요. 남겨서 조금씩 먹는데, 이거를 이제 지하실로 가져오니까 자기가 안 먹으면 여름이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랬더니 이제 한꺼번에 다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고 보면은 이게 귀여워요. 또 이제 앙증맞게 이거 자꾸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먹는 것만 봐도 힐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산타 먹으라고 우유랑 쿠키를 준비해둬요. 그러면 이제 요거 먹은 거 보고선 산타가 왔나 아이들이 확인해 보는 거고요. 저희는 올해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카드에다가 돈을 입금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선물을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사는 그런 즐거움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산타가 주는 선물을 펴보는데 도리가 알아요. 선물을 펴보는 걸 알고 거기에 자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서 항상 이렇게 선물 펴볼 때 거기에 머뭇거리면서 자기 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거 알아. 진짜 뼈다구네. 와. 소리 줘봐. 소리 줘. 아니 이거 쓰면 안 돼. 치우리 거? 아빠 거 귀찮아.
2년만 부른 거야? 진짜 길다. 울수 삭스. 이만큼 길게. 나중에 저스트 받았어? 예, 원래는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아바타를 예매를 해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 한파 때문에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장을 그냥 닫았어요. 예, 그 새로 생긴 순두부집 있거든요. 한식당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영화는 예, 나중에 좀 며칠 뒤에 예매를 해서 다시 봤고요. 예, 그 식당 옆에 바로 또 뚜레쥬르가 있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라고 또 케이크도 애들과 같이 만들고 그랬었는데 나이 드니까 사 먹는 게 최고. 그래서 이제 케이크 사다가 크리스마스 같이 하고 저희 아이가 또 그 저스트 댄스에 한국 노래 많이 들어가 있다고 2023년 버전에 예, 그거 같이 하고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보냈습니다. 근데 도리가 참 되게 재밌는 게 저스트 댄스 할 때 꼭 같이 있어요. 저렇게 가족들 모여 있으면 거기에 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춘기가 왼손에 흑염룡을 간만에 이렇게 꺼내 들었네요.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어떤 만화에 나오는 말이래요. 중2병에 심각하게 걸려서 그냥 한 소리라고. 재밌어서 가끔 저도 써먹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